있습니다. 73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서 할인 기법하고 비할인 기법까지 했었죠. 할인 기법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비할인 기법은 시간 가치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죠 또. 13페이지. 자, 오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에서 요거 기억납니까? 적어드렸죠 이거?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여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했죠? 줄도 아마 쳐져 있을 건데 73페이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 밑에 줄 안 쳐져 있나요? 쳐져 있죠? 했단 말이에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뭐라고요? 저거 한번 봐보세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게 건물이라고 생각해. 건물이 있어. 여기 건물을 살까 말까 고민한다고요. 그럼 이 건물을 사면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죠. 임대료가 들어오잖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잖아. 그리고 이 건물을 팔면 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 투자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살 이유가 뭐가 있노? 돈이 안 들어오면 또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현금이 지금 들어와요? 미래 들어와요? 미래. 미래 들어오는 현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라고 다. 현재 가치로. 그럼 이 건물을 내가 살려면 돈이 나가죠. 돈이 나가잖아요. 나가는 건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하고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 두 개를 비교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수입이고 이게 비용이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클 때 우리는 투자합니까? 이게 크면 투자하겠지 뭐. 그 얘기잖아.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을 비교해가지고 건물을 살지 말지 판단하라 이 얘기예요. 그럼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했더니 100억이야. 100억. 근데 이 건물이 지금 보니까 120억이야. 120억. 그럼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안 사야 돼?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는 100억. 이 건물은 지금 120억에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요? 20억 손해보려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100억이라고 그랬잖아. 들어오는 돈이 100억인데 이 건물은 120억짜리라니까? 이걸 왜 사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러면 안 돼. 잘 듣고 얘기 항상. 이거 항상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게 병폐야. 예사로 생각.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렇게. 자, 다시. 잘 들어. 집중해야 된다고. 질문을 딱 대답을 해야 돼.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100억이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돈이 100억이야. 나가는 돈이 120억이에요. 삽니까 이거를? 안 사잖아요. 그치? 안 사야 되겠죠?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입액의 현재 가치하고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딱 비교해야 돼. 그래가지고 유입액의 현재 가치가 크면 투자하는 거고 유출액이 크면 투자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또 뭐라는 줄 알고 또 뭐라는 거 아니다. 네. 열심히 합격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유입액의 현재 가치. 제가 얘기하는 게 기억난다. 우리 실장님 알지도 모르겠다. 우리 전에 우리 학원생 중에 젊은 여자분 앞에 항상 앞에 앉는 분이 있었어. 약간 앞니만 약간 짱구거든. 응? 근데 내가 수업 시간 태방을 많이 줘. 응? 생각을 너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답을 빨리빨리 하고 있어. 내가 너무 빠르다. 성질 급하다. 막 말했거든. 합격했다. 응.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맞지?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합격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그런 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은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요. 말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기 때문에 더 줄여서 한번 해볼게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를 유입액 현가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유입액 현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유출액 현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 뭡니까? 그러면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냐면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 뭐뭐 있었어요? 순형가법. 기억나세요? 거기 제가 그때 줄도 쳐드렸잖아요.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맞아요? 이 3개가 할인연금수지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하나씩. 그럼 질문해 볼게요. 순형가법. 순형가법을 우리가 수년제 가치법을 줄여서 순형가법이라 그러거든요.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은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입니까? 그렇죠. 이 3가지 방법은 이 2개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2개를 비교해요. 비교한다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비교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더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학에서 자, A하고 B하고 어떤 게 큰지를 알고 싶어. 유입액 현가가 큰지 유출액 현가가 큰지 알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빼보면 알 수 있어요. 2개를 빼가지고 이게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어떤 게 크다는 얘기입니까? A가 크다는 겁니까? B가 크다는 겁니까? 네? A가 크다는 얘기죠. 맞아요? 빼보면 알 수 있어요. 빼보면. 자, 그리고 또 우리가 A가 큰지 B가 큰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나눠봐도 알 수 있어요. 나눠봤더니 이게 1보다 커. 그럼 어떤 게 클까요? A가 클까? B가 클까? A가 크겠죠. 아니, 숫자를 살짝 넣어봐봐. 5 나누기 3 이렇게 해봐요. 6 나누기 3 해볼까 그러면? 6 나누기 3 하면 얼마입니까? 2죠? 2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6이 커, 3이 커. 6이 크잖아. 그러니까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는 얘기고요.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봐요. 유입형가와 유출형가를 2개 비교할 때 2개 중에 어떤 게 큰지를 비교할 때 빼보면 되겠네. 나중에 하겠지만 빼는 게 순형가예요. 빼는 게 순형가라고요.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학습 목표는 뭐냐? 오늘 집에 갈 때 무엇을 알고 가야 되느냐?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 3가지는 우리 투자 분석 기법이거든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가지는 꼭 알고 집에 가야 돼요. 첫 번째, 순형가가 뭔지 알고 가야 돼, 집에 갈 때. 그리고 순형가법은 어떨 때 투자를 하라는 건지, 이거 알고 가야 됩니다. 자, 내부수익률법은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내부수익률이 뭔지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부수익률법은 어떨 때 투자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뜻하고 어떨 때 투자하라는 건지 이 2개는 꼭 알고 가야 돼. 우리 시험도 그걸 물어보거든.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럼 먼저 순현재 가치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가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순현재 가치법은 줄여서 순현가법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라 그러지 않고 순현가법 이렇게 얘기할게요. 순현가법 그러면 순현재 가치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순현재 가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순현재 가치. 순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현가 그래도 됩니다. 자, 순현재 가치는 아까 제가 유입평가하고 유출평가 두 개를 비교하는 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를 뺀 게 순현가예요. 뺀 게. 그래서 순현가는 유입액 평가에서 유출액 평가를 뺀 거예요. 뺀 거다. 이게 순현재 가치입니다. 순현가입니다. 순현가의 뜻은 꼭 알아야 됩니다. 빼는 거야. 빼는 거. 우리가 순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우리 빼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순수익 어떻게 구해? 순수익.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순수익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로 뺀다는 의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꼭 알아야 돼.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을 할인한다 그랬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순현가법도 할인 기법입니까? 순현가법 할인 기법이에요? 할인 기법이야? 이거 봐봐. 할인 기법 아니에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저기 적어놓은 거 봐봐. 페이지 73 옆에 뭐라고 적어놨어? 지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하고 있어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울산 대한민국이죠. 그럼 지금 순현가법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네. 그럼 순현재 가치법 할인기법입니까? 할인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잖아요. 할인기법이라고요. 할인기법. 그러면 할인율 필요합니까? 할인율 꼭 있어야지. 할인율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순현재 가치법을 쓰려면 할인율이 꼭 필요해. 그럼 할인율로 뭘 쓰느냐? 요구 수익률 써요. 요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순현가법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 할인율로 뭘 쓴다?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그럼 어떨 때 투자해야 될까요? 유입평가가 클 때 투자해야 되겠죠? 그 말은 이 뺀 게 뭐보다 클까요?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번하고요 3번은요 꼭 알고 가야 돼요. 쌓이면 안 돼. 오늘 꼭 집에 가셔서 복습해야 돼. 쌓이면 안 돼. 투자론은 좀 어려워. 투자론을 지금부터 계속 복습 안 하고 쌓이잖아요. 안 돼요. 지금 제가 하는 이거는 2월 달에 또 해요. 2월 달. 그럼 여러분 지금 복습 안 하면 2월 달까지 그냥 놀고 있어야 돼. 그럼 2월 달에 제가 투자론 할 때 복습을 안 하고 2월 달 수업을 들으면요. 몰라요. 또 그냥 지금처럼 앉아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뒤에 투자론도 언제 하냐면 4월 달에 해요. 그러면 내가 1차 과목을 5월 말까지 끝내라고 그랬는데 2월 달에 듣고 그때도 제대로 안 되면 4월 달에 또 듣고 하면 그때 돼가지고 계속 들을 때마다 새롭고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럼 그분은 벌써부터 이제 올해 합격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시험이 10월 달에 있지만 결정은 5월 말에 나는 겁니다. 이 말을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고3 때 수능 보죠. 대학은 고3 때 결정납니까? 천만에. 대학은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늦어도 고2 말 안에 끝장이 나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서울대 연고대 수준은요. 중학교 때 끝나는 거예요. 중3 때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이런 우리나라 최상급 대학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중3 때 결정나요. 고3 때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중3 때까지 노네들은 서울대 못 가. 갈 수 있지. 하지만 피 터지게 공부해야 된다. 걔는 이제. 근데 중3 때까지 놀던 애가 고등학교 들어서 피 터지게 공부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걔가 무슨 크게 대호각성하지 않는 이상. 무슨 말 알겠습니까? 큰 계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젊은 어린애가 그런 걸 각성할 리도 없고 잘 안 되죠. 인생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 그런 애들은 잘 못 가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은 언제 결정나느냐? 5월 말 점수에서 결정납니다.
5월 말 점수를 딱 보면 이분 올해 동찬인지 아닌지가 거의 판단이 나요. 70% 이상 판단 나요. 그럼 그 이후에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최근에 여기 합격자 모임하는 날은 제가 다른 지역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여기 못 왔고요. 제가 금요일 날 다른 지역에 강의를 갔는데 이건 합격자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야간반 한 분이 동차격에 왔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 동차할 줄 몰랐거든. 1차는 내가 예상했어. 내가 보니까 1차는 거의 합격하겠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2차가 합격이 동차가 되어서 온 거예요. 동차가. 그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동차를 하셨네요. 되게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시험 말 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지 마라 그러거든요. 점수가 안 나오면 자면 안 돼요. 내가 합격 점수가 안 나오는데 잠 다 자고 있어. 합격 못하지. 그래서 저는 점수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합격하려면 시험 한 열흘 남겨놓고 자지 마라 그래요. 그분 안 잤대. 안 잤어. 하루 2시간 잤어. 하루 2시간. 그래 하루 한 18시간씩 공부한 거예요.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그래가지고 2차는 점수가 남아버리고 2차는 점수가 남고 1차는 딱점. 한 개 원래 틀렸는데 이번에 한 개 복수 정답 처리해준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딱점 된 거예요. 그래서 동차해가지고 자기도 자기 자신이 놀랍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마지막 20일 정도를요. 여러분 2시간만 자면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하늘은 그런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합격한 이유는 그 20일에서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라 봅니다. 이게 제가 뭐 무속인지 뭔 미신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봐왔어요. 왜 우리 다 어른들이시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고 한 20일 빡세게 밤새 철야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은.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20일 동안 자기는 2시간만 자면 거의 뭐 목숨을 내놓는 공부야. 참 20일 동안 2시간 자면 힘들어요. 그죠? 힘들다고. 그 보통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절박하다는 얘기지. 그전에는 자기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진 않았겠지만 20일 남겨놓고 이제 대우박성한 거지. 큰일 나겠구나. 마침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자지 마라 그랬거든. 응? 그맘때쯤에. 지금부터 자면 안 됩니다. 점수 안 나온 사람은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마세요 했더니 그분은 내 말을 받아들인 거죠. 똑같은 얘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니는 그러지만 난 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 말 한번 시켜서 해보자. 지금부터 잠을 줄이고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을 다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합격했다 이 말이야. 딱점으로. 그분이 딱점 된 것도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봐요. 딱점 그 쉽지 않거든요. 딱 60점. 그것도 이의신청 받아들여줘가지고 한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그래서 합격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5월 말까지 점수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1차 과목들은 설렁설렁 하면 안 돼요.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본인에게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자꾸 주입하면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1차 과목은 우리 강의가 2달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끝이에요. 2달 뒤에 해요. 2달 뒤에.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은 내가 강의는 끝났지만 수시로 보면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1차 과목은. 중요합니다. 제 말 중요합니다. 제 말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많은 걸 외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딱 2개 기억하라고요. 딱 2개. 자, 2번째. 합격자 모임을 가면 제가 늘 느끼는 게 있거든요. 합격생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다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이룬 사람들이라고요. 그들만의 내공이 있어요. 그들만 다른 분야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다른 일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인중개사 공부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내공이 느껴집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딱 다르단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거든. 그 딱 100명이라는 사람이 시험장에 들어갔지만 20명만 딱 선택받아 버린 거야. 그들만이 뭔가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저분이 뭐 보니 딱 보기에는 좀 공부 잘하게 안 생겼는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부에 대해서는 그 학교생들이 자기 한번 소감을 얘기하거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걸 느낍니다. 아, 저 사람들은 합격할 이유가 있구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여러분들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인데 내부 수익률법도 맨 먼저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부 수익률이 뭘까? 자, 이 내부 수익률의 뜻은요, 조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응?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계산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를 우리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외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시험은 잘 나온대. 시험에 잘 나온대. 그러면 걔는요, 외워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거는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뭐냐면, 유의백 평가와 유출액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일단 이 말을 딱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이게. 외국어도 아니고 말이. 모르겠죠?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버려라. 그냥 외워버리라고요. 유입의 평가와 유출의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러면 외울 때는요, 포인트 되는 말을 기억해 두면 좋아요. 이 문장에서 포인트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같게 만드는. 같게 만드는.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평가와 유출의 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랬죠? 자, 수년가 봐보세요. 수년가는 유입의 평가에서 유출의 평가를 뺀 거예요. 뺀단 말이야. 근데 이 둘이 같대. 그러니까 유입의 평가도 100이고 유출의 평가도 100이야. 그럼 수년가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0이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얘기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내부 수익률이 유입평가와 유출평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니까 유입평가와 유출평가가 같다면 순형가가 0이 돼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은 0으로 만드는 이네요. 뭐를 0으로 만든다고요? 순형가를.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단골로. 자, 그 다음. 그럼 내부 수익률법은 어떨 때 투자하느냐? 어떨 때 투자하느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같아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가만히 봐봐. 응?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깨어 있어야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들으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놀러 간다든지 운전을 할 때 갈 때마다 내가 길을 잊어버려. 이 길은 갈 때마다 길을 못 찾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에 갈 때 그 길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정표라 그러죠. 내가 기억에 남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해두려고 그러죠. 자기 살 길 자기가 다 찾아가잖아. 내 살궁리 내가 다 할 수 있죠. 그죠? 살궁리 찾아라고. 여기서 살궁리를 본인들이 찾아라고요.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공부할 때는 내 살궁리를 안 찾아. 그냥 듣고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외우라 그럴 때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말고도 본인들이 살 방법을 본인이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약간 도움이 되는 하나의 팁을 드릴 뿐이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 모르는지 내가 모르니까. 그지? 그러면 내가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그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는 방법을 살궁리를 본인이 찾아요. 근데 이게 한 5월달, 6월달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신입생들이잖아. 잘 몰라. 학교 1학년이 신입생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군대로 치면 신병들. 근데 이제 4, 5월달쯤 되면 본인들이 살궁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그때는 늦다. 지금부터 살궁리 찾아라고요. 닥쳐서 찾지 말고. 자,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 이름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법이잖아요. 얘는 이름이 뭐예요? 순영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여부를 선택할 때는 순영가란 말은 당연히 나오겠네. 순영가법이니까 순영가를 이용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순영가법이니까 순영가란 글자는 당연히 나와야 돼. 그럼 우리는 순영가를 기억해야 돼. 0을 기억해야 돼. 0을 순영가법이니까 순영가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어요? 시험 이렇게 낸단 말이야. 순영가법에서 투자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순영가가 뭐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순영가법인데 순영가란 말은 당연히 안 나오겠어요? 근데 순영가를 왜 기억하려고 그래? 뭘 기억해야 돼? 그렇지. 여기서 포인트는 0이구나. 안 그래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 공부하는 요령이죠. 그러면 순영가법에서는 순영가가 0보다 크구나. 커야 투자를 하겠지 일단. 커야 투자한다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서 투자 여부를 선택할 때는 내부 수익률이란 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법이지. 내부 수익률은 당연히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 그렇지. 요구 수익률을 기억해야 된다. 시험에 잘 낸다. 시험 이렇게 냅니다.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과 시장 수익률을 비교한다. 맞아요, 틀려요? 뭐하고 비교한다? 그렇지. 공부하는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살궁리인 거야. 이거를 지금은 모르죠. 내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은 찾아냅니다. 그게 고민하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고민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시험에 잘 나온대.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절실한 마음. 응? 절실한 마음. 내가 오늘 100만 원이 꼭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 회사가 부도가 나. 그럼 그 사장은 하루 종일 100만 원을 어떻게 구할까가 머리에 박혀있죠. 그치? 그러다 보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궁리를 해야 된다. 궁리, 살궁리. 그러면 나온다.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할 때 항상 궁리하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진짜 필요하다 이게. 이거는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해가 현업에 나갔을 때도 항상 이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항상 고민하고 궁리해야 돼요.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길 나옵니다. 길 나옵니다. 그 길은 내가 찾는 거예요. 남이 찾아주지 않아요. 남이 찾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거든요. 아, 이 방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밖에서 열어주면 금방 나갈 텐데 내가 너무 답답하거든. 누가 도와주면 잘 될 것 같아. 이 문만 열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키는 자기가 들고 있어. 키 누가 갖고 있다고? 밖에서 절대 못 열어. 밖에서 누가 열어줄 수 있어 없어? 왜 못 열어요? 키를 누가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어요. 내가 열고 나가야 돼. 내가 열고 나가야 된다고. 이 방을 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열어야 돼. 공부 똑같아요. 저희가 어느 정도 길은 잡아줄 수 있지만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다? 본인이다. 본인. 본인이 열어야 된다. 본인이. 자,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합니다. 이걸 잘 낸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이름이 내부 수익률법이잖아. 얘가 커야지. 얘가 클 때 투자한다 그래야 이런 명색이 내부 수익률법인데
이름이 내부 수익률법인데 내부 수익률이 작을 때 투자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명색이 대통령제인데 대통령이 힘이 약하다. 이상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어디를 봐야 되는지 항상 중요하다고요. 자,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자,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네요. 자,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순현가는 빼는 거라 그랬죠. 수익성 지수는 나누는 거예요. 유입액 현가 나누기 유출액 현가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요, 수익성 지수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안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읽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 번만 더. 제가 지금 칠판에 적는 이 내용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잘 봐두세요. 다시 한번 적을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어디 한 군데 딱 적어놔야 돼. 적어놔야 돼. 첫 번째. 자, A분의 B가 2라고 그래 볼게요. 저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거. 자, A를 분모라 그럽니다. 분모. B가 분자. 엄마하고 아들이죠. 엄마가 아들 얻고 있는 거예요. 밑에 게 분모예요. 첫 번째, 얘를 어떻게 읽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알려드렸죠. A에 대한 B 이렇게 읽어요. 분모에 대한 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앞에 게 뭐라고요? 분모예요. 분모. A에 대한 B 이렇게 읽습니다. 시험에 묻습니다. 이거. 물어요. 자, 두 번째. 이거는 B 나누기 A라고 그랬죠. B 나누기 A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읽어요? B를 A로 나눈 값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고요.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 이렇게 읽어요. 읽는 법이 그러니까 시험에 묻는 게 있다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A를 B로 나눈다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A분의 B가 2라는 얘기는 B는 A보다 2배 크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다시 볼게요, 여기. 그럼 유입액 현가 나누기 유출액 현가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유입액 현가를 유출액 현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우리 시험은 어떻게 묻냐면요. 거꾸로 물어봐요. 유출액 현가를 유입액 현가로 나눈 값 이렇게 낸다고요. 틀렸죠? 그걸 딱 기억해 두라고요. 너 이거 물어보려고 그러지? 이렇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유입액 현가 나누기 유출액 현가라는 거는 분수로 나타내면 분자가 뭐겠어요? 유입액 현가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유입액 현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걸 나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요? 유출액 현가에 대한 유입액 현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읽는 거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노란색 이걸 물어봐요. 노란색 글자를 물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 투자해야 될까? 수익성 지수법이니까 당연히 수익성 지수가 나오겠지. 맞아요? 자, 나눴기 때문에 1보다 크면 투자하는 거예요. 뺐을 때는 0보다 큰 거고요. 나누기일 때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같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내부 수익률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봐보세요. 수익성 지수가 유입액 현가에서 유출액 현가를 나누는 건데 유입액 현가도 100이고 유출액 현가도 100이야. 그럼 100 나누기 100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수익성 지수 얼마 나올까요? 1 나오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뭘로 만드는 할인율일까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1로 만드는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게 칠판에 적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집에 가가지고. 복습하는 법 볼게요.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집에 복습할 때 이렇게, 오늘 나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공부했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네. 뭐뭐 있어요?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이게 딱 공부 처음이야. 이게 출발이라고. 오늘 뭐 공부했다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공부했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는 뭐가 있다? 그렇지.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 이게 공부 딱 처음이야, 이게. 이것도 딱 빨리 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뭘까?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봐보세요. 순현가법에도 보니까 유입액 현가, 유출액 현가 이런 말이 나오고 내부 수익률법도 보니까 유입액 현가, 유출액 현가라는 말이 나오고 수익성 지수법에도 보니까 유입액 현가, 유출액 현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라는 말이 다 들어가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이니까 저 글자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공부할 때는 유입액 현가와 유출액 현가 이 두 글자가 키포인트야. 이 두 글자가 출발점이 된다고요. 출발점. 공부의 출발점이야. 자, 그러면 집에 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 두 글자를 딱 적어야 돼. 유입액 현가하고 유출액 현가 두 개를 딱 적고 시작하는 거야. 이 두 개를 딱 놓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는 이 둘을 뺀대. 이걸 뭐라고 불러? 순현가. 빼면 순현가야. 이 둘을 나눈대. 뭔데요? 수익성 지수. 이 둘을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래.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래. 그럼 뭔데 얘는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오늘 지금 한 게 이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지워. 또 해. 유입현가, 유출현가 또 적어. 빼. 이게 뭐라고요? 순현가. 나눠.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든 할인율. 내부 수익률. 또 지워. 또 해. 5번 해버려. 해야 돼.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3번 만에 끝나는 거고요. 내가 좀 기억력이 떨어져 10번 해야 돼요. 될 때까지 해야 돼. 여기서 판가름 나버린다. 여기서 판가름 나버립니다. 우리 사람은. 무슨 말 알겠어요? 사람이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달라요. 그럼 능력 좋은 사람은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능력 좋은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단지 머리가 좋다든지 능력이 좋은 사람은 조금 덜
노력해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지. 그 사람이 노력 자체를 안 해버리면 성공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랬거든. 이건 끝을 내야 된다. 끝을 내야 돼. 뭘 해야 된다고? 끝을 내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개론 전체에서 끝 안 내도 되는 것들도 있어. 그래, 알았어. 이것도 있고요. 끝을 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지난 시간에 영업수지 했지? 영업수지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가능총소득부터 쭉 시작하는 거 있잖아. 중요하다 그랬죠? 끝을 내야 돼요, 걔는. 그냥 앉아서도 쫙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합격자 모임 가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고 그랬지? 그 사람은 다 그거 해요. 필요 조건이야. 합격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요. 압니다, 그 사람들.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지우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다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이 과정을 거쳐. 방법은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 이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자, 뺀대요. 뭐라고요? 순영가. 나눈대요. 수익성 지수.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래요. 내부 수익률.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다, 이제. 그럼 뜻은 알았어? 뜻은 알았어. 자, 이제 투자 여부 결정이야. 순영가 뺐다고? 그럼 0보다 커야 되겠는데? 수익성 지수 나눴다고? 1보다 커야 되겠는데? 이거는 별로 안 어렵죠? 얘가 포인트네.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래서 아까? 요구 수익률. 그렇지. 그럼 다 했네요. 뜻하고 어떨 때 투자하는지도 끝나버렸어요. 이거 한 방으로.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이 둘을 같게 만든다고 그랬지. 그 말은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칠판에 적은 그냥 요렇게 딱 정리가 됐네요.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그 다음 날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영가, 내부 수익률, 수익성 지수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안 하면요, 잊어먹습니다. 그건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좀 오래 간다 뿐이지 결국은 잊어먹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자, 책 볼게요. 제가 하는 것까지 다 알려줬다 지금. 시간이 그래도 11월 12월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73페이지 보세요.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이제. 자,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되고 밑에 박스 있어요. 자, 거기 수년제 가치법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별표입니다. 수년제 가치는 현금 유입 현가 빼기 현금 유출 현가. 맞아요? 중요하다고요. 빼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순영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순영가가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자,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별표입니다. 주칠게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거기서 같게 만드는을 괄호, 같게 만드는. 자, 그 밑에 봐봐요. 또 순영가를 뭐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뭐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예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채택한단 말이에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요.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해요. 자,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 보니까 유출현가분의 유입현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기억 니은이 중요해요. 유입현가를 유출현가로 나눈 값이다. 자, 니은 현금 유출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현가다. 기억 니은이 중요하다고 읽는 법. 그리고 3번 어떨 때 투자한다?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몇 개 없네요. 몇 개 없네요. 그럼 우리 시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다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된다고.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이제 질문해 볼게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내부 수익률이란 순영가를 0보다 크게 하는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이란
순영가를 0보다 크게 만드는 수익률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게 하는이 아니에요. 내부 수익률이란 수익성 지수를 1보다 크게 만드는 할인율이다. 틀렸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더니 내부 수익률이란 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험장 문제 내부 수익률이란 그래갖고 막 쫙 적어놨어요. 이렇게 한 2줄, 3줄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읽어야 될까?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거 왜 읽어요? 모르니까.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모르니까 일단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더니 뭐 팜플렛을 하나 줘. 그게 주의사항이 적혀 있어. 그럼 그 주의사항이 뭔지 아는 사람 읽을까 안 읽을까? 야, 읽지 말고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 얘기해 주길로 와봐봐. 모르는 사람은요, 읽고 있겠죠. 자, 내부 수익률은 이 말이 나오면요,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내부 수익률은 유입현가와 유출현가를 같게 하는 거야.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거야.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적혀 있나 볼까 하고 읽죠. 그렇게 적혀 있는가 볼까 하고 읽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요, 일단 읽고 한번 생각해 볼까 이라고 읽고 있겠죠. 벌써부터 달라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틀린 말인데도 읽으면서 생각해요. 이거 뭐지? 하지만 내부 수익률이 뭔지를 아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순영가를 0보다 크게 하는데 뭐 큰 게 아니잖아. 밖인데 왜 이래? 바로 X 해버립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다릅니다. 문제 푸는 속도가. 답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고 고민해가지고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 푸는 그 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중요한 것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늘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부 수익률이 뭔지, 순영가가 뭔지, 수익성 지수가 뭔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떨 때 투자하는지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순영가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맞아요, 틀려요? 순영가가 1보다 크면 투자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수익성 지수가 2보다 크면 투자한다. 틀렸지?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안 틀리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2보다 크면 투자하나? 이러고 있단 말이야. 1이었나 2였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딱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까지 봤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할인 기법하고 비할인 기법 했었잖아요. 그죠? 제목 적어 드렸잖아요. 이제 비할인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10분만 쉬었다 할게요.